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교육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참여 대상은 쉽게 말해서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수하게 되면 만약에 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귀화 면접 심사에 면제가 되고 영주권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또 혜택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체류 자격을 신청할 때 가산점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등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2023년 8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그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하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점점 활성화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5만 2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점점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다국적의 그리고 다직종, 직업이 다양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단계 배정은요, 이제 사전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시넷이라고 그 사회통합 정보망에 들어가면 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 일정은 그 소시넷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일정이 많이 있어요. 사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일정이 많이 있고, 여기 보면 이 점수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토픽이 있으면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4단계는 토픽 3급이 있으면 연계 신청해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에는 토픽 4급에서 6급이 있으면 5단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정규 교육은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한국어 교원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단계는 0단계에서 4단계까지예요. 네, 5단계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0단계에서 4단계는 뭐 한국어 어휘나 문법이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이고 한국 사회 이해는 말 그대로 뭐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귀화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국의 사회 그 전반적인 뭐 정치나 역사, 지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까지는 이제 4단계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국 사회 이해는 60시간은 이론 수업을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나머지 10시간은요. 여기 옆에 보면 시민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교육을 학생들이 들어야 해요. 이 교육을 듣거나 또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해야 해요. 그걸로 이제 채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생활법률 교육, 소비자 교육, 뭐 범죄 예방 교육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는 각 운영 기관, 거점 기관에서 언제 시민교육이 있다 하고 알려줘요. 그때 학생들이 참여하면 되는데 온라인 수업도 있고 오프라인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5단계는 기본과 심화가 있는데 이제 기본 과정은 영주용 종합평가를 보기 위한 과정이고 심화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을 이수하면 이제 심화를 더 듣고 싶다. 그럼 이걸 신청해서 이제 귀화용 종합평가 보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정체성, 뭐 국가 안보, 통일, 외교, 헌법 가치 이런 거를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서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 소시넷에 들어가면은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민자 멘토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가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민자의 멘토가 되어서 이제 한국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과
또 조언을 공유하는 그런 상호소통 교육이에요. 근데 이런 이민자 멘토 교육이 한 학기에 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급과 이수인데요. 여기 보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이제 단계 평가라고 해서 그 단계가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필기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구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시험이요. 그리고 4단계부터는 이제 작문, 쓰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 백자 원고지에 쓰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올라오고 이제 3단계에서 불합격했는데 다시 들어서 4단계에 들어온 학생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선생님 저는 그냥 0단계부터 해서 4단계까지 왔는데 한국어 몰라요. 한국어 말할 수 없어요. 쓰기 할 수 없어요. 이랬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4단계까지 꾸역꾸역 올라와요. 하지만 4단계 올라오면 이제 잘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쓰기 활동도 있고 말하기 활동도 있는데 거의 참여를 못하면 그 학생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의 구간이에요. 단어도 진짜 많고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단어 어휘량이 엄청 많고 1단계부터 3단계의 내용이 총 정리돼서 4단계 있고 그리고 5단계 가기 전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5단계 같은 경우에는 50과예요. 50과. 그 50과 안에는 이제 뭐 정치, 뭐 역사, 지리, 뭐 문화, 인간관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4단계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4단계 어휘나 문법만 제대로 알아도 5단계에 가서 문제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이제 소시넷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0단계는 시험이 없어요. 단계 평가를 보지 않고 내가 아예 한국어를 모른다. 그럼 이제 0단계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0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그 1단계에서 3단계 수료자는 어쨌든 단계 평가를 보고 올라가서 나중에 4단계 가야 됩니다. 여기 1단계에서 3단계는 40분 정도 되고요. 여기는 장문은 없습니다. 네, 객관식 있고 그 다음에 뭐 말하기 구술 시험이 있어요. 구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평가는 이제 출제 범위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전 단계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계속 복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평가는 70분, 중간평가는 이제 객관식이 28문제, 네, 그 다음에 장문형이 2문제인데 5점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쓰기를 꼭 하고 넘어가거든요. 쓰기를 해야 나중에 종합평가를 볼 때도 쓰기가 나오고 또 나중에 학생들이 토픽2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쓰기는 저는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구술형, 네, 말하기 시험이 이제 5문제, 10분 안에 하는 거고요. 구술 채점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평가 기준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점수를 줍니다. 그다음에 종합평가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어 문제도 나오지만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중간평가 샘플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 토픽 문제랑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환경 오염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100자 이내로 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각한 환경 오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 그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 토픽2에 쓰기에도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따로 토픽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잘 공부하면 토픽도 문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이제 주제가 딱 만약에 환경 보호가 나오면 그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몇몇 학생들에게 지목을 해서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요. 메모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제를 보고 나서 주요 어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요 어휘를 설명하고 예문 들어주고. 근데 문법이 한 과당 2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법 하나 할 때 그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예문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예문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기계 연습하고 문장 만들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말하기는 이제 처음에 대화문이 나와요. 대화 지시문 있으면 먼저 2명 시키기 전에 먼저 한 5분 정도 시간 주고 읽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구술 시험을 볼 때 읽기 지문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 감독관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지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답을.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연습을 시키는 게 이제 말하기에서도 많이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발표를 하는데 교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해야 해요 하고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항상 교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잘 못하면 어디에서 오류가 있는지 그거를 듣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듣기에서는 토픽에도 듣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듣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해요. 일단 듣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면 나중에 들을 때 훨씬 더 잘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시문을 들어요.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다음에 정답 확인하고 학생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교사가 충분히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숙지하는 방법은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을 위한 자료. 그래서 보충 설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재를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짧게 유튜브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제 정쌤한국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기록부 만들어서 그 학생이 잘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번 학기에 뭘 잘하고 싶어요? 물어봐요. 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뭐 잘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말하기요. 그럼 그 말하기가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이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이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계속 이끌어 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물론 말을 안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학생들이 물을 흐려도 그게 이제 막 말리지 않을 만큼 선생님도 조금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뭐 부드러울 땐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